자, 이번 시간에는 304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4003번 쓰시고요. 이제 결산을 하는데 일반 전표 입력하고 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아주 특수한 기능이 있는 메뉴인데, 이건 이제 주로 회계 1급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여러분은 이걸 쓰셔도 되고 그냥 그 분기를 여기다 하셔도 되는데, 이 기능을 살짝만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문제 1번. 단기 매매증권 기말 현재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하십시오. 장부에 1,500짜리가 1,600으로 올랐네요. 그럼 100만 원만큼 늘려주면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올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 예금이 있는데 이자를 못 받은 게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왜 못 받았겠어? 받기로 한 날짜가 아직 안 됐나 보죠? 이자 못 받은 걸 잡자는 얘기입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을 잡자는 얘기겠죠? 이자 수익 잡고요. 차변의 성격이 뭐냐? 못 받았다.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데요.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12월분 영업부서 직원 급여 250만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급여의 지급일 자체가 다음 달 5일인 거예요. 12월 31일자가 급여 지급일인데 다음 달에 주는 게 아니라, 급여 지급일 자체가 줄 때가 안 됐으니까 못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비용 처리하고 금액은 250. 그리고 돈을 못 줬죠.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데 비용과 함께 미지급 비용 하시고,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차감할 세금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네 번째,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간 미경과 봅니다.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수익으로 잡은 금액이 있지만 그 속에 올해 게 아닌 게 들어있던 얘기예요. 기간이 미경과된 걸 수익으로 잡았다. 수익을 취소시켜라, 이런 얘기겠죠. 수익은 대변이니까 차변으로 이자 수익을 취소시킵니다. 그럼 성격이 뭡니까? 돈을 미리 만져 받은 거지 선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수익과 함께 선수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2월 1일에 보험료로 계상해서 지급한 보험료가 120만원 있습니다. 단기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1일까지다. 그러니까 1년치 보험료를 넣고 모두 다 비용 처리했네요. 올해는 딱 한 달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11달의 보험료를 다 취소시켜야 되겠죠. 비용은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보험료를 11달치를 취소시킵니다. 차변에 보험료를 어쨌나요? 먼저 준 거죠.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데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 여섯 번째, 8월 13일에 현금 과부족 반영 만원이 결산일까지 원인이 불명됐대요. 현금 과부족이 차변인지 대변인지 잘 모르겠으면 8월 13일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기 보니까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네요. 차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10월 31일자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 금액은 만원이고, 결산일까지 분명하다. 오른쪽에 생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수익이지. 잡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7번, 취득시에 영업부문의 소모품 B로 계상한 것 중에서 기말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이 있다. 다 비용 처리했는데 덜 쓴 게 있으니까 비용을 취소시켜라, 이런 얘기네요. 비용은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비용을 미사용분 취소시키고 자산으로 돌려야 되겠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갈아 끼웁니다. 문제 8번, 단기 말에 가수금 14만원의 잔액은, 가수금의 잔액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수금은 뭔가를 받았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거니까 가수금은 대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수금 회수분이다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혹시 모르겠으면 시산표를 이렇게 열어봐도 돼요. 날짜 12월 치고 시험을 출제를 하려면 잔액이 똑같이 일치해야 되니까 보통은 여기 가수금 잔액 여기 있잖아요. 가수금 잔액은 대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금액도 14만원이고 그래서 그것이 미수금 해소분이고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는 생략하시고 그래서 가수금을 차변으로 뺍니다. 대변에 있었던 잔액 그리고 이것이 미수금을 회수한 거니까 미수금을 없애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는 생략하지만 미수금은 걸어야 되겠죠. 대신 완구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번 결산일 현재 인출금 잔액을 정리하십시오. 인출금이 얼마인지 차변인지 대변인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시산표를 12월 말을 엽니다. 쭉 내려가서 인출금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인출금이 이쪽에 있고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음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특성상 이쪽 잔액인 거예요. 지금 차변 잔액입니다. 대변의 음수는. 그래서 차변의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변으로 옮길게요. 인출금 금액 확인했었죠. 127만원. 그리고 차변의 자본금을 뺍니다. 이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인출금의 잔액이 딱 없어져야 되겠죠. 본계를 반대로 했으면 2배로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부터는 이제 종전에 문제 푸실 때는 10번 재고자산 기말재고 입력하는 거,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거, 충당금 입력하는 거 다 여기다 했었잖아요. 여기다 해도 됩니다. 이 중에 뭐 1개나 2개가 나올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추가된 메뉴인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한번 이용해 보자. 시험 보실 때 이걸 써도 되고 그냥 여기다 직접 입력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만 볼 거니까 여기다 안 하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데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기말 재고가 857900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이라고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조업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기말 상품 재고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금액을 직접 치는 거야. 8579000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손으로 분계할 때는 결차 결대를 쓰라고 했었고 거기서 말하는 방법은 여기 12월 31일자에 시산표를 열어서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상품은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에 매입한 전체에 판매 가는 상품인데 이 전체 금액에서 빼기 너 얼마 남았다고? 8579000이 남은 요 금액을 계산해서 결차 결대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금 봤더니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이렇게 남아있는 재고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건물이나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직접 알려줬죠. 그러면 건물 쭉 내려가서 여기 건물의 감가상각비 자리에다가 450 치고 비품의 감가상각비 자리에다가 50만원 치고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한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의 1%. 자, 이것도 수동으로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매출채권의 자기거 잔액 있죠. 자, 요 금액의 잔액에다가 각각 1% 빼기 충당금 잔액을 해서 직접 계산을 했었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데 가서 보면 자, 여기다 넣을 텐데 여기 상단에 대손상각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자기의 외상 매출금 잔액과 받으럼 그리고 그것들의 충당금 잔액이 보여요. 여기 그래서 너 1% 할래? 2% 할래? 2% 설정한다면 2%, 1% 한다면 1% 이렇게 넣으면 돼. 그럼 그 값이 우리가 자동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 거는 설정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면 돼. 즉, 이 기능이 편한 게 뭐냐. 숫자만 집어넣으면 결산 분계를 쉽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특히 대손상각비 계산은
너의 이 충당금, 아니, 설정 전에 채권 잔액 다 보여주고, 거기다가 1% 계산된 금액에서 이걸 뺀 보충된 금액, 보충할 수 있는 금액도 자동으로 다 알려준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직접 결산 반영을 누르면 여기에 자동으로 찍어줘요. 되셨나요? 이게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고, 여러분 이제 회계 1급에 가면 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말상품 재고 알려주면 수동으로 분개했던 거, 감가상각비 알려주면 수동으로 분개했던 거, 예? 그 다음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수동으로 분개했던 거를 이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구나 라는 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뭘 눌러야 되냐면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이렇게. 네. 이게 자동 전표를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조회 한번 눌러보면요. 분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딱 1%가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추가해 줬으니까 여기에 1%가 딱 여기 서 있는 거지. 그럼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상품은 아까 재고가 얼마라고 그랬어? 8579라고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다 없어지고 8579가 생긴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감가상각비도 생겼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여기 가보면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달에 이렇게 분개가 자동으로 생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결산이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수동으로 할 때 결차 결대를 했던 이 분개를 컴퓨터가 기말 재고만 80579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획 분개도 하고,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분개도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 있더라라는 것만 봐두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직접 여기에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 기능을 배우실 필요 없이 다른 분개 하다가 그냥 여기다가 이 분개도 하고 이 분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고, 기어코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능은 회계 1급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이 정도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산 분개할 때는 모두 다 여기에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직접 손으로 하는 걸로 정리할게요. 자, 300페이지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이제 결산 정리 분개까지를 끝냈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의 본 절차, 집합손익계정 설정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데, 실무를 하실 거면 여기 손익계산서라는 메뉴를 쭉 들어가 보시면 개인 사업자는 인정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전표 추가 기능,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기능이 하는 분개가 이 분개인데, 이게 지금 결산의 본 절차에 관련된 분개입니다. 우리 이론 시간에 배우셨죠?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한다. 모든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을 손익계정으로 마감한다. 그리고 손익계정의 차이를 자본금 계정에 대치한다. 이 분개를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 기능이 바로 손익계산서에 들어있어요. 자격시험에서는 결산 정리 분개까지만 다루고 이건 다루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개인회사를 기장을 하게 된다면 결산 정리 분개가 끝나면 결산 예비 절차만 끝난 거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작업할 건 없고, 여기에 보면은 전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전표를 누르면 이제 잘 봐보세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아까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상품 매출 원가 대체 분께 감가상각비 충당금 설정 이런 거 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수동으로. 자, 여기까지는 예비 절차야. 본 절차가 집합손익계정 설정, 수익비용 계정 마감이죠. 자, 그러면 그걸 누가 해주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분개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게 결산의 본 절차입니다. 다시 조회 눌러볼게요. 자, 분개가 뭐 왕창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모든 수익 항목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다 빼버립니다. 수익을. 그리고 손익 이렇게 했고, 쭉 내려가 보면 모든 비용 항목은 차변에 있는데 모두 다 대변으로 빼버립니다. 다 대변을 뺐죠? 그리고 쭉 마지막에 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만큼을 마지막으로 손익 대체시키고 자본금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올해 벌어진 순이익인 겁니다. 자, 이게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결산의 본 절차, 집합손익계정 설정, 수익비용 계정 마감, 그리고 손익계정의 차변, 대변 또는 그 차변이나 대변 잔액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뭡니까? 손익계산서 출력,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출력, 이렇게만 하시면 되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도 이건 관리용, 이거 외부의 제출용, 외부의 제출용은 이렇게 통합된 명칭으로 통합돼서 나가. 매출채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이렇게 하고.
되셨죠? 이것도 뭐 시험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 실무상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결산이 다 끝나면 이 자료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죠. 이것도 시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걸로 실무를 하려면 올해가 끝났어. 그러면 마감 후 이월이라는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마감을 실행합니다. 자, 이제 올해 자료 12기가 마감돼서 13기로 갑니다. 빨갛게 불 들어왔죠.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전표는 이제 더 이상 입력 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입력 안 돼요. 예? 건드리면 안 되겠지. 다시 건드리고 싶으면 마감을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감을 했죠. 올해 자료를 넘겼어. 기수를 바꿔볼게요. 내년으로 바뀌려면 이게 여기가 13기가 되면 되겠죠. 자,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가서 작년도에 쓰던 거래처도 올라왔고, 지금 13기 됐어요. 작년에 쓰던 거래처도 올라오고, 자,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대로 다 올라와요. 이게 작년 말에 재무상태표인 거야. 예? 그러니까 작업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제. 손익계산서 그대로 다 올라와.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월도 다 올라갑니다. 싹 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회사 등록하고, 필요한 거래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계정가방 몇 개 만들고 이거 했잖아요, 이거. 이걸 왜 했겠어요? 전년도에 입력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작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써서 마감을, 결산을 하고 마감을 시키면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와 있어야 되는 거야. 논리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런 것을 했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앞전기로 돌아가고 싶으면 기수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12기로. 그러니까 데이터의 방이 서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더니 내가 12기를 다시 고쳐야 될 게 남아있는데 이 마감이 박혀가지고 안 고쳐진다. 그러면 여기 다시 가서 마감 취소를 누르면 돼요. 마감 연도 딱 맞추고 마감 취소. 12기에다가 놓고 마감을 취소해야지 13기에 놓고 마감을 취소하면 안 되겠지. 12기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전표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시험하고 무관하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실무하실 때 결산이 끝나게 되면 개인 회사의 결산은 손익계산서에서 버튼 눌러서 결산 정리분계를 하는구나. 집합 손익계정 설정하는구나. 그 다음에 한 해가 끝나면 마감을 2월 버튼 눌러서 내년으로 회계연도를 바꿔서 회사 등록에서 해서 다 2월 받는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